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일 갔고요. 독일 가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그 뭐냐면은 문재인은 마약 방석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미소 짓는 표정을 보니까 예전에 강아지가 편하게 잠들던 그거랑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매력이 있나 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사슴 같은 큰 눈과 깊은 호수 같은 눈에 빠져서 우리 트럼프도 상냥하고 아주 그러니까. 인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대해줬고요. 메르켈도 그랬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주미 문구 로소리, 메르켈은 주독 문구 로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독일은요, 좀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 친구인 나라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동병상련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 분단 상황 같은 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안에 광부로 가신 분이 또 있어서 성공해갖고 오신 분도 있고 등등 있어서 독일은 왠지 좀 친구 같은 느낌을 들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메르켈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친구인 나라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몇 년 동안의 이슈 중에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서는 파독광부 간호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이 밑받침이 됐다는 이야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나라를 발전시킨 건 보훈 대상자가 전쟁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다 라면서 또 한번 파독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을 또 치켜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갔을 때 당시에 파독광부로 갔던 분들 중에 독일에 눌러 앉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민의 어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나 봐. 얼마나 쪽팔렸겠어 지난 9년 동안. 이게 그 직전까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는 대통령이 독일에 가면 파독광부와 간호사분들을 만나는 격식이 현지에서 그 교민들이 주최하는 만찬이나 오찬에 대통령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건 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겨울을 겪으면서 그분들도 같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촛불을 드신 분들이라 가장 큰 규모로 독일에서 했잖아요. 네. 그 퍼포먼스 같은 거 다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에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이라는 박선유 이분이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명연설이었죠. 이분이 건배제의하면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최강섭 이분이 건배제의를 하면서 대통령 네 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파독 간호사를 하다가 그냥 울먹울먹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요, 잠깐 그 배낭여행을 해도 대한민국 생각하면 울컥한 것이 보통 기본이 있잖아요. 못 났건 잘 났건 내 모국 요거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특별히 독일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교민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좀 제가 이 부분에 가족사가 있어서 좀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손에 보면 담배빵이 많아요. 막말로 담배. 뭐 양아치였어? 네, 완전 양아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 동국대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그 광부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돈을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돈을 벌어서 자기 학비를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졸리니까 탄광에서 낮에는 탄광 캐고 저녁에는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졸리니까 담배를 지져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데 그거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 번 돈의 일부를 또 국내로 보내놨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잊혀졌어. 그리고 오로지 박정희가 일으킨 신화만 애국자라고 받았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파독 간호사 얘기했고 광부 얘기했고 평화시장의 미싱사까지 애국자다 같은 애국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들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거기서 뿌리 내리고 한국에 못 들어오고 고국에 못 들어오고 고향에 있는 촌놈들 다 먹여 살렸던 거 아닙니까? 그 고생을 해서 그 대통령이 그 인품 있는 대통령이 오니까 펑펑 눈물이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아 정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맞아요. 인품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떠나서 네. 자랑스러워야 돼. 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이 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 행사에도 보니까 환영사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큰 느낌을 하니까 또 가서 또 한번 안아주시죠. 보통 대통령들한테 볼 수 없는 그런 태도가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는 것 같고요. 평상시 때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도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진정성 느껴서 좋아지게 된다고 이야기가 좀 새는데 한마디만 해보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 주위에도 문재인 대통령 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평상시 때 문재인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크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팬 됐던 사람들 제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 때 꾸준히 수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매력으로 그렇죠. 바라보기 새로운 시작하면 매력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지지자의 박스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게 사람이 진정으로 대하면 언젠가 알아줄 날이 오는구나라고 바라보게 되는 단적인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일 가서 펼친 외교를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르켈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뻔한 이야기야. 문제는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하느냐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는 지금 뭐 사적인 공간에 사실상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네. 이런 것도 보도였죠. 그게 호감도의 표시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메르켈은 지금 교민들과 악수하고 막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이 한 100m를 같이 걸어 다녔어. 예,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 호의적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약 방석설이 맞는 말이야. 국빈 방문도 네. 아니었는데 의장대 사열까지 했어요. 네. 사람은 있잖아요. 실력 콘텐츠를 떠나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준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시기적으로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한국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찝찝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을 거고. 그래서 G20 가가지고 특히 이제 그 주최국인 독일 총리를 만나면서 북핵에 대해서는 결국에 원칙은 그거예요. 문재인의 원칙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G20들이 모였으니까 이번에 G20 모였을 때 북핵에 대한 제재랄까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놓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독일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를 가장 먼저 만났고요. 그러면서 시진핑도 만나고 뭐 아베도 만날 거고 다 만날 건데 만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략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은 해결할 거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정은이가 너무 뻘짓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G20이 같이 연대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좀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 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히 보면 얘기를 봐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됐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 수준도 문제지만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과 철학은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화, 평화, 통일입니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가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게 미국 가서 9년 만에 운전대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뺏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쏴버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 새끼 좀 기다리지 씨발. 이렇게 했는데 다행인 것은 운전대를 빼앗고 나서 쐈어. 네, 그렇죠. 예. 빼앗고 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얼마나 얌전하게 했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미사일을 쏘니까 즉시 한미 훈련하면서 대외적으로 국내 극우파들이나 미국의 우려 세력들을 잠재우면서 국내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평화로 갈 거야 선언해버린 거라고. 굉장히 있잖아요. 수준 높은 이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워드를 뽑아놓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애청자분들도 제발 제가 부탁인데요. 네이버 가서 한번 쳐보세요.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을 치면 북한은 이미 국제사에서 인정해 있어요. 10개에서 19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2년에 인정해 있어요. 그런데 미국만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에 북한 핵미사일 현대 인정하고
핵탄두 봉인에 들어가자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얌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대화 평화로 간다. 이건 대원칙이다라는 걸 메르켈 총리한테 답을 한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답이고요. 굉장히 이게 인품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니네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안 돼. 대화로 할 거야.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 안 돼. 긴장 안 돼. 이거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도 답을 했고요. 시진핑한테도 답을 했고 일본 아베한테도 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어떻게 제가 높게 평가하냐면 이제 운전을 때를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어. 그러면 조수석에 김정은 위원장 태우고요. 뒤에다가 시진핑 태우고 러시아 누구죠? 트럼프는 태우면 안 돼요. 러시아. 그 태우면 안 돼요. 푸틴 태우고 아시아 하이웨이 넘버1 고속도로 타고 쭉 이제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로 해서 시크로도 타고 중국까지 쫙 가면서 평화롭게 좀 가자.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예요. 굉장히 전 높게 평가합니다.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트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메르켈은 주독 문구로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독일은요. 전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 친구인 나라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동병상련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 분단 상황 같은 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안에 광부로 가신 분이 또 있어서 성공해갖고 오신 분도 있고 등등 있어서 독일은 왠지 좀 친구 같은 느낌을 들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메르켈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일 갔고요. 독일 가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그 뭐냐면은 문재인은 마약 방석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미소 짓는 표정을 보니까 예전에 강아지가 편하게 잠들던 그거랑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매력이 있나 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사슴 같은 큰 눈과 깊은 호수 같은 눈에 빠져서 우리 트럼프도 상냥하고 아주 그러니까. 인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대해줬고요. 메르켈도 그랬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주미 문구로 소리. 역시 친구인 나라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몇 년 동안의 이슈 중에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서는 파독광부 간호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이 밑받침이 됐다는 이야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나라를 발전시킨 건 보훈 대상자가 전쟁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다 라면서 또 한번 파독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을 또 치켜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갔을 때 당시에 파독광부로 갔던 분들 중에 독일에 눌러 앉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민의 어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나 봐. 얼마나 쪽팔렸겠어 지난 9년 동안. 이게 그 직전까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는 대통령이 독일에 가면 파독광부와 간호사분들을 만나는 격식이 현지에서 그 교민들이 주최하는 만찬이나 오찬에 대통령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건 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겨울을 겪으면서 그분들도 같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촛불을 드신 분들이라 가장 큰 규모로 독일에서 했잖아요. 네. 그 퍼포먼스 같은 거 다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에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이라는 박선유 이분이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명연설이었죠. 이분이 건배제의하면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최광섭 이분이 건배제의를 하면서 대통령 네 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파독 간호사를 하다가 그냥 울먹울먹 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요, 잠깐 그 배낭여행을 해도 대한민국 생각하면 울컥한 것이 보통 기본이 있잖아요. 못 낳건 잘 낳건 내 모국 요거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특별히 독일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교민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좀 제가 이 부분에 가족사가 있어서 좀 얘기하는.